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구분상가에 관한 그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상가가 무엇이냐를 먼저 이제 아셔야 되는데, 구분, 말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상가, 뭐 물건 파는 점포들이죠, 이제. 상가를 구획을 나눠서 이제 분양받은 것이 구분상가인데, 이 구분상가에 관해서도 사실 최근에 분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분양형 수익형 호텔 관련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사실 분양형 호텔, 수익형 호텔도 호텔 자체를 구획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니까 구분 호텔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분 호텔이면 구분 호텔, 분양형 호텔, 수익형 호텔이 되는 것이고, 상가면 구분 상가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돈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상가를 통째로 사거나, 조금 작으면 상가, 좀 크면 꼬마 빌딩, 대형 빌딩 이렇게 되겠죠, 이제. 통째로 사서 그냥 임대료 주고 하면 되겠지만, 대체로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이제 평생 모은 자산들을 가지고 이제 몇 억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아파트에 투자하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 그 수익형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상가라고 해서 상가의 이제 일부를 사서 거기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임대료 주고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일이 모두 그렇듯이 투자를 잘 되고 투자했던 수익이 잘 나고 또 이 투자 수익금도 이제 매매를 하는 동안 잘 회수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분양사들이 이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또는 분양을 받은 이후에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이제 처음에 약속받았던 그 수익률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받은 사례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받은 사례인데, 저쪽에 명동 쪽에 구분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가지고 상가 쪽에 바로 상가 한 가운데에 들어와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설계 도면을 보고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이제 입주자들이 이제 점검하러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건물 외부에 있더라. 완전 외부에 있는 건 아니고 건물 외 벽체 밖에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손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게 돼 있어서 사실상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 상가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저희가 하남에 이제 지하철에서 들어온다는 큰 대형 상가에서 상당히 큰 이제 몰 비슷한 상가인데, 그 상가 중에 구분 상가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주자 점검을 할 때 가봤더니, 이거는 말만 구분 상가고 노천 이제 점포 자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복도가 있는데, 그 복도에다가 그냥 줄만 그어놓고 여기가 당신이 이제 그 분양받은 자리다라고만 이제 표시를 된 그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공지를 받고 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안내를 받았을 때는 그 길가에 복도에다가 유리벽체를 다 끝까지 해가지고 천장까지 해서 완전히 3면이 구분이 되고 그 한 면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분 상가로 안내를 받았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시공사에도 이제 시행사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분양 대행사가 잘못 설명한 것이다. 또 분양 대행사한테 말을 해보니까 우리는 시행사에서 그렇게 안내를 받고 안내를 해준 것이다.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사유 같은 경우는 벽체를 다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렇게 장사를 하면 되겠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또 건축 허가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아서 이런 경우,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벽체 밖에 만든 것을 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섭을 해보시다가 이제 의뢰인들분께서는 이도저도 싫다. 나는 계약 해지하고 그냥 랜덤으로 돌려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시행사들이 도장 딱 찍고 실제 분양까지 됐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수익이 당장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게 안 될 것 같다 하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자신의 그 리스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같은 아주 설계상에 아주 중대한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제 준공이 됐다든가, 그 다음에 처음부터 수익률이 4%도 3%도 안 될 만한 그런 사안인데, 실제
주위 상가를 봤더니 수익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10%, 15% 약속했다든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 과장금을 했다든가 뭐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분양까지 다 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보통 임대차 계약을 관리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행사들이 많이 하는 게 분양 계약과 임대차 관리 계약은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분양 계약 자체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계약서는 두 개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같은 계약서다. 같은 시행사가 분양에서 임대까지 하는 하나의 계약을 형식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되고 그 계약에서 임대 수익률이나 임대 수익 그 예상 가능성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중요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사례나 뭐 구제 방안 같은 것들은 아주 극히 일부의 예이고요. 뭐 구분 상가들에 관해서는 아주 피해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례를 사실관계 정확히 이제 그 요약을 해서 이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구분 상가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례는 저희 회사 블로그에 이제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